여자친구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캐시어스입니다. 캐시는 삼촌 집 차고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월세도 4개월째 못 내는 신세입니다. 역시 삼촌이 준 고물자에 40센트어치 기름을 채워다니며 빈곤하게 살던 캐시는 겨우겨우 리걸뷰라는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날 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엘리베이터가 그를 맞이하지만 거긴 캐시어스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지하 독서실처럼 빽빽한 사무실에서 캐시가 할 일은 전화로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월급은 없지만 판매 실적에 따라 건당으로 돈을 받는 구조인데요. You do real good. Eventually, you might even be able to be a power caller. A power caller. Where the callers are ballers. Where they make the real money. 하지만 전화로 물건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만 사람들은 캐시의 목소리만 듣고도 전화를 끊어버리기 다반사입니다. 아니, 차라리 끊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캐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자리에서 일하던 고참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 바로 백인 목소리로 전화를 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마음먹으면 백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며 몸소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Hey, Mr. Kramer, this is Langston from Regal View. I didn't catch you at the wrong time, did I? 캐시는 반신반의하죠. 목소리만 바꾼다고 정말 안 팔리던 물건이 팔릴까요? 한편 리걸뷰의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과 경영진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연설하는 팀장에게 캐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묻습니다. Does that mean we get paid more? 역시 돈 얘기가 나오니 그저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Any one of you can turn power caller and be rolling in dough. 다시 일을 하러 가기 전 잠깐 들른 휴게실. 자신을 스퀴즈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사실 리걸뷰에서 노동조합을 꾸리려고 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캐시에게 노조원의 싹이 보인다며 노조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는 스퀴즈. 힘을 합쳐 노조를 만들면 지금의 형편없는 대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파워콜러뿐만 아니라 말단 직원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캐시는 그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캐시가 머무르고 있는 삼촌의 집이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삼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워리프리라는 곳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워리프리는 일종의 인력사무소로 한 번 계약하면 평생 일할 곳이 보장되며 기숙사와 식대가 모두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좋게 들리지만 사실상 계약금 한 번에 팔려가는 노예 계약인 셈입니다. 삼촌이 이 신노예 제도인 워리프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캐시는 백인 목소리로 미친 듯이 물건을 팝니다. Tim, I want to chop it up more, but I got to get to my squash game. Was that Visa or Master? 판매 실적을 쭉쭉 올리는 캐시. 매니저는 이대로만 하면 파워콜러가 되는 것도 헛된 꿈만은 아니라고 그를 한층 자극합니다. 그렇게 캐시가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드디어 노동조합이 공식 탄생함을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모두가 20분 동안 코를 멈추기로 하는 거죠. 캐시는 물론 함께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동참하지만 캐시는 왠지 파워콜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20분 파업이 시작되고 모두가 단합하여 노조의 탄생을 성공적으로 알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영진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캐시는 뜻밖에도 파워콜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파워콜러가 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파워콜러로 출근하는 캐시. 리걸뷰 건물 맨 위층에 자리한 파워콜러 전용 사무실은 이전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르게 쾌적합니다. 이곳에서 캐시는 워리프리의 인력들을 기업과 공장에 판매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신의 삼촌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음을 했던 새로운 노예제도라는 바로 그 워리프리 말이죠. So wait, are you telling me you sell slave labor to companies over the phone? Hot damn it! You are a sharp one.
하지만 초봉을 보고 승낙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캐시는 동료들의 파업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파워쿨러니까요. 동료들은 서운해하지만 캐시도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심란한 마음과는 다르게 캐시는 정식 근무 첫날부터 너무나 쉽게 머리프리의 노동력을 팔아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무려 100억 원어치 계약을 체결시킨 거죠. 삼촌의 집 문제도 멋있게 해결해주고 고물차에서 마세라티로 갈아타고 살림살이 또한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게 캐시가 열심히 돈을 벌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리걸뷰의 파업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TV 뉴스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써 못 본 척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그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파업을 뚫고 출근하는 파워클로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이 찍혀있진 않은 건지 불안한 거죠. 여자친구도 파업을 모른 척하는 캐시를 못마땅해 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파워콜로로 출근하면 정말 헤어지는 거라고 경고하지만 캐시는 여자친구보다는 돈을 택했네요. 엄청난 계약들을 계속 따내며 승승장구하는 캐시. 그는 어느 날 보스를 통해 한 파티에 초대받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초대받기 어렵다는 파티. 한 번만 참석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그 파티의 말이죠. 그 파티는 바로 워리프리의 창업주인 스티브가 여는 파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캐시는 이 자리가 불편한데요. 그런 그를 스티브가 호출합니다. 스티브는 일단은 힘들어 보이는 캐시에게 약부터 주고 캐시에게 워리프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심을 보이는 캐시에게 자세한 근무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려는 찰나 캐시는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부터 찾아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온 이곳이 뭔가 수상쩍습니다. 의문의 칸 너머에서 너무 아프다며 도와달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캐시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어쩌다 보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방금 그것들은 뭐였을까요? 깜짝 놀라서 5층까지 지른 캐시를 진정시키는 스티브. 일단 캐시를 사무실로 데려가서 아까 보여주다만 영상을 보여줍니다. 워리프리는 인간 노동자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반인반말을 만들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괴물들이 워리프리의 차세대 신사업이었던 겁니다. See? It's all just a big misunderstanding. This ain't no fucking misunderstanding, man. 떠나려는 캐시를 붙잡고 스티브는 영상 한 편을 더 보여줍니다. 반인 반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상인데요. 캐시는 아까 자신이 흡입했던 약을 떠올리며 기겁하지만 스티브는 아까 그건 촉매제가 아닌 진짜 코카인이었다고 안심시킵니다. 아무튼 스티브는 이런 반인 반말들을 아주 많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반인반마 마을을 만들 만큼 말이죠. 그리고 캐시에게 반인반마 사회의 리더이자 이중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제시합니다. 그들이 조합이라도 만들어서 반항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해달라는 건데요. 딱 5년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이후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보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 못하는 캐시. 바로 언론사에 전화를 해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만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어젯밤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한테 보냈던 메시지입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캐시가 본 것은 진짜였던 겁니다. 캐시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쇼에 나가서 워리프리의 실태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지만 워리프리의 주가는 오히려 급상승합니다. 과학혁명으로 이뤄낸 차세대 유망사업이라며 말이죠. 캐시는 결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를 다시 받아준 동료들과 함께 워리프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제일 잘 나가는 파워컬러인 캐시가 파업에 참여하자 시위대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때 파업은 진압당하고 캐시는 경찰에 맞아 정신을 잃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이 든 캐시.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직까지 시위대와 경찰이 뒤엉켜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인반마들이 나타나 리걸뷰 파업자들을 도와줍니다. 워리프리를 무너뜨릴 계획은 바로 스티브의 집에 갇혀있던 반인반마들을 풀어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제 반인반마들이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되잡아줄 겁니다. 잠시 이별했던 여자친구와도 재회한 캐시어스.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타던 좋은 차도 리걸뷰 동료에게 선물로 주고 다시 예전에 살던 삼촌의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캐시는 이제 진정한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소리2 보더유는 언뜻 보면 B급 영화 같지만 꽤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코믹하게 짚어냅니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 내용 또한 워리프리라는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최대한 싸게 공급하기 위해 반인반마라는 노동에 최적화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설정으로 나름 개연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목 소리2 보더유는 우리말로 하면 방해해서 미안하지만인데요. 어찌됐든 싫은 소리를 하기 전에 인사말처럼 꺼내게 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 자체가 자본과 생산력 그리고 성과에만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싫은 소리가 아닐까요? 영화 소리2 보더유였습니다.